안녕하세요. 미추홀 노인복지관 수지침 강사 선규임입니다. 네, 수지침 교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상응요법을 적용한 나만의 건강법, 오늘 시간에는 후두통과 편두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두통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후두통이란 과로와 신경과민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명 긴장성 두통이라고도 하는 이 후두통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후두통은 뒷목줄기에서 시작해서 뒷머리와 귀 뒤쪽에 생기며 마치 머리에 압박붕대를 댄 것처럼 누르거나 조이는 듯한 통증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후두통은 후두 부위를 지나는 추골 동맥이 여러가지 원인으로 근육에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후두통이 있는 사람은 두통이 생긴 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에 있는 I2와 3 부위가 상응점이기 때문에 볼펜 심이나 앞진기로 눌러서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곳을 자극을 해주면 됩니다. 그곳이 극심하게 아플 때에는 서암침봉이나 서암PM으로 상응점을 강하게 자극을 주시면 통증이 줄거나 사라집니다. 또 만성적이고 재발이 잘 될 때에는 2, 3일에 한 번씩 그 I2와 3번 그리고 D의 3번과 I37번에 서암침봉이나 서암PM으로 자극을 해주시면 통증이 해소됩니다. I2와 3은 제가 수지침 손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후두통의 수지침 처방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I2와 3번, I2와 3번, 그리고 여기 보시면 M에 3번, 4번, 5번이 있어요. 여기가 머리 뒤쪽에 있기 때문에 후두통이 오면 여기 손톱 밑에 손톱을 뺑 돌려서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그 자극하는 중에 제일 아픈 곳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내가 머리가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극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B23, 24번은 머리 끝에서 이 항문까지 가는 그 가운데 우리 사람 몸의 가운데 부분을 해주는 그 시발점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의 3번, I의 37번 이렇게 해서 같이 해주시면 후두통에 아주 좋은 수지침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에 첫째 번 마디 안에 자극점이 있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 할 때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첫째 마디 뒤편을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후두통에 아주 좋은 여기가 혈자리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편두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편두통은 머리 혈관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발작적이며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두통의 일종으로 주로 머리 한쪽에서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편두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편측성 두통은 전체 편두통의 약 60%에서 보이며 여성에게서도 또 흔하게 보입니다. 편두통은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하지만 10대에 처음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여성의 경우에는 18%, 남성의 경우에는 6%에서는 일생에 한 번 이상 편두통을 경험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90% 이상이 다 경험을 했다고 하는 그런 수치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두통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할 수는 있지만 특히 일반인들의 10%가 편두통 증상을 흔하게 경험하고 있고, 저도 가끔 이렇게 편두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손가락 끝에 마디에 거기를 자극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400만에서 500만 명의 편두통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90% 이상이 40세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종종 두통을 호소하는데요. 두통의 증상은 있지만 뇌 부위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를 원발성 두통,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왔다 가는 그런 두통이라고 하고요. 또 뇌종양, 수막염, 뇌압 항진 등 뇌에 실제 이상이 있을 때를 2차적 두통이라고 합니다. 두통이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서 전두통, 측두통, 후두통으로 구분하는데요. 전두통은 머리 앞쪽으로 아파오는 그런 증상을 말하고요. 측두통은 양쪽 옆에, 머리 양쪽 옆에, 그리고 후두통은 머리 뒤에, 목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후두통, 그렇게 통증을 구분을 합니다. 또 편두통 증상과 원인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편두통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해요. 하지만 신체 내부 또한 외부 환경에 의해서 뇌신경과 혈관계통이 비정상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편두통의 원인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등으로 인한 요소가 많고, 남성의 경우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족력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가족 중 편두통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른 가족들도 어느 정도는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서검요법은 원발성 두통의 일종인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에 우수하다고 합니다. 서검요법에서는 두통이 대뇌의 혈류량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대뇌의 혈류량을 조절해주면 두통의 증상은 분명히 완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차적인 두통은 정밀검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또 전두통이 있으면 A30에서 33번 주의해서 상악점을 시술합니다. 편두통이 있을 때는 M의 2번, 3번, 4번 이 자리가 어디냐면 손등 쪽에, 손톱 쪽에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손톱을 따라서 뺑 돌려져 있는 양쪽 부분을 말하는데요. 편두통이 있을 때는 그곳을 상응점을 찾아서 시술해 주시면 되고요. 후두통이 있을 때는 I 2번, M의 5번에서 상응점을 찾아서 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급성 두통의 경우 서암 침봉이나 서암 PEM으로 강자극을 주면 효과가 있고, 보통 두통의 경우도 이와 같이 해주면 통증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두통이 왔을 때는 손톱 가운데 손가락, 손톱 밑에, 등 쪽에 손톱 밑에 그쪽 뺑 돌려서 그 부분을 자극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느 곳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전두통 상응 부위라고 되어 있어요. 상응 부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손바닥에 가운데 손가락 끝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놨죠. 요 부분이 머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두통이 올 때는 요 끝에 부분,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안에 A 30번부터 33번까지가 여기에 다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2의 8번과 이게 양쪽인데 양쪽이 2의 8번이에요. 가운데서 양쪽이 혈자리가 똑같이 지나가요. 그래서 2의 8번을 자극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손 등 쪽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M의 2번에서 5번, 2번에서 5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I의 2번, B의 23번, 24번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손 등에 보면 여기 I의 21번, 여기도 두통의 혈자리예요. 여기 이렇게 쭉 여기 손 끝에 마디 이렇게 등 쪽하고 여기 손바닥 쪽하고 이렇게 양쪽을 자극을 해주시고 여기가 허리 부분인데요. 여기도 목 부분을 그러니까 머리 쪽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의 21번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함 침봉이나 이곳은 성함 PM으로 시술한 후에 귀마크 봉을 붙여주시면 좋은데 귀마크 봉이 없으실 경우에는 집에서 쓰시는 은박지를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서 그렇게 손 끝으로 이렇게 말아주시면 조그만 쌀알맹이처럼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것을 눌러보시고 아픈 곳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통이 해소되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편두통이 올 때는 가운데 손가락 앞 뒤로 자극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후두통과 편두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것으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침 강사 선기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